안녕하세요.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백미정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예, 광복절 예전 같은 그냥 휴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 의미를 얘기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제가 집이 가까워서 걸어오는데 땀이 났었는데 오늘 땀이 안 났어요.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 몸 기본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뉴스 보도 자료인데요. 우리 한국의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비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보도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만성질환 되게 위험하구나 해서 2015년도부터 심포지엄도 열고 이렇게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만성질환이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고 한지를 이제 현황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청이지만 예전엔 본부였죠. 여기에서 이제 질병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이 현황과 이슈를 발간을 하는데 2020년까지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 발간된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10대 사망 원인 중 7개가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료비로는요, 전체 진료비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부터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도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 말은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예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지도죠. 지금 2005년도에서 15년,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본 것인데요. 아까 만성질환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치료법도 아직 없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설상가상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즉 복합 만성질환자죠. 이분들 질환자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자료고요. 좀 수치를 좀 더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14년까지 1개에서 6개 질환이 1개에서 6개 앓는 환자들이 전부 증가했어요. 그 증가율의 평균이 2.8입니다. 6개 이상의 환자까지 포함이 된 평균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만으로도 정말 힘든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의학으로 이게 해결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현대의학의 현재를 알 수 있는 사진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바닥에 흘린 물을 닦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수도꼭지죠. 그리고 막힌 배수관. 이 2개를 먼저 고쳐야 되는데 이게 나타난 현상인 거죠. 증상만 이렇게 보고 닦고 있다. 증상 치료를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사진이고, 이게 오른쪽에 흑백 사진은 코끼리를 이제 이분들이 그림자에 있는 분들이 의사들인데 만지고 있어요. 근데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코를 가지고 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꼬리를 가지고 로프라고 하고 벽, 나무라고 진단을 한다는 뜻이죠. 뭔가 하면 현대의학은 세분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볼 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전체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데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부분만 보고 있다는, 그래서 완벽하리라고 생각했던 현대의학은 마치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불완전해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이렇게 비감염성 질환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염성 질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우리 코로나가 지금 1년 반이 넘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해결책이 보려고 하면 또 변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까지 왔고요. 문제는 이 변이성이 더 우세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감염이 잘 되고 지금 신규 변이 감염자의 90% 이상이 이게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변이가 일어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백신 2차까지 완료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완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백신을 맞는다고 그러면 제가 안전할까요? 물론 저는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뭐 백신을 맞아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또 이제 저만의 나의 셀프 면역 국방력을 이제 강하게 했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자, 뉴스를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접종자도 변이 감염. 미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었다 해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했다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 이제 다시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백신 접종자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뉴스를 봤어요. 이렇게 또 보니 람다 변이가 있대요. 저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가 그 다음인 줄 모르고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람다 변이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솔직히 델타 변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람다 변이가 이렇게 치명률이 높고 백신도 안 듣고 왜 그 이전까지는 감염률은 높은데 치명률은 그닥 높지 않아서 괜찮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나타난 람다는 치명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9개국까지 확산이 되었죠. 저희 쪽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추세라면 저희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까지 살펴보면 감염성 질환, 망성 질환 이것도 저것도 정말 어느 하나 해결책 없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STP 나가보시면은 만성 질환자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체크해보면 고혈압, 당뇨, 약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거기에다 자가 면역 질환자들 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힘든 시기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뭘까요?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바로 세웠을 때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본을 바로 하지 않고 뭔가 해결을 했을 때는 나중에 결국 다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뭘 더 하려고 하기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치유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치유력은 세포 단위의 건강을 챙겼을 때 자연치유력이 생기는데요.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는 약이나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0명의 의사란 바로 자연치유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깝게는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서재글 박사님이 저서에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저서에서 올바른 영양 공급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 즉 자연치유력을 갖추는 것이 건강의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을 보면 우리 몸을 집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보시면 가장 기초가 되는 바닥에 글리코 뉴트리언트,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이제 기둥이 되는 것들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운동,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기둥들이 잘 세워지면 건강한 신체가 되고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서 외부 독소, 활성산소, 암세포, 환경 호르몬이 오더라도 안전한 집, 즉 건강한 신체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포가 필요한 영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빼고는 필수로 먹어줘야 돼서
필수 영양소가 되고요. 7대인데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아주 미량이지만 우리 몸의 기능들을 조절하는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에서 7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포 간의 정보 전달, 면역 기능을 정지시켜주는 당 영양소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자연치유력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또 자연치유력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항상성 기능, 그리고 조직을 재생하는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입니다. 항상성 기능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사장님들도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몸은 그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혈당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중에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가장 잘게 쪼개지면 포도당이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듯이 탄수화물도 포도당이 가장 작은 단위의 단당류거든요. 그럼 그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혈당은 일정 수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높으니까 어째요? 체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끄집고 조직 속으로, 즉 세포 속으로 들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라는 화학 공장에서 에너지를 내게 되죠. 에너지가 나요. 그럼 뇌에서 또 뭐야? 에너지 충분히 나니까 그만 먹어 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시키는 거죠. 이런 조절 시스템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되고 있고요. 조금 더 쉬운 거, 체온? 굉장히 더웠잖아요. 좀 시원해졌다고 했는데 외부 온도가 그렇게 높은 우리 몸도 같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장기에도 위험을 주고 그래서 조절을 또 해야 되죠. 일정 수준 체온을.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딜 가도 체온을 측정했잖아요. 그리 날씨가 더워도 일정했어요. 그거는 조절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제 체온, 피부 쪽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보내기 위해서 또 심장 펌프질을 열심히 하고 땀을 배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혈압 그리고 몸의 수분과 이온을 조절하는 정말 생명을 위해서 조절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항상성 기능, 자연치유력입니다. 그리고 조직 재생 기능. 칼에 베이면 어때요, 사장님들? 왜 빨리 피가 나는데 빨리 지혈이 되고 또 그 상처 부위는 낫게 되는 거죠. 물론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경미한 거는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때문이고 조직 재생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력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면역 기능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몸에는 1차, 2차, 3차 면역 세포들을 가지고 면역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 치유력입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연 치유력 1번, 2번, 3번이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세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세포는 우리 인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원자에서 시작했지만 생명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바로 세포고 이 세포들이 복제가 일어나고 해서 뭐 조직, 기관, 유기체, 이제 몸, 개까지 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인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상 세포들은 매일 유지가 되고 보수되고 조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치유력이죠. 우리 인체가 가진 자연치유력, 즉 세포가 가진 자연치유력이고요. 매일 우리 몸은 1,500에서 5,000억 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이 수치는 아마 우리 몸에 100조 개,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면 한 1% 정도 매일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1초에 몇백 개씩이 죽고 살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하죠. 우리 몸이 엄청 신비한 거죠. 새로운 세포가 이 기능들을 잘 하기 위해서 즉 자연치유력을 잘 발휘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적절한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영양소는 이제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네.
제가 자연 치유력이 잘 되기 위해서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세포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자, 이게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라고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인데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건 아까 자연 치유력을 잘 발휘돼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는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 당질 촉수가 서로 건드리면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 당질 촉수가 뭔지 볼까요? 이게 세포 사진이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본 것인데,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복합 당질 촉수를 발견하게 된 것도 되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 세포 하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건데도 이렇게 안에도 엄청 복잡해요. 솔직히 그 전에는 과학자들이 세포 안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단백질 위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밖에는 안 보여서 또 안 하기도 했고,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생기고 보이기도 하니 이게 뭔지 이렇게 이제 연구가 돼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포 표면에 이게 촉수가 바로 아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었는데 뭔가 있으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지나 보게 되겠죠. 그랬더니 단당류, 8가지의 단당류, 갈락토즈, 글루코즈, 만노즈, 프코즈, 자일로스, 그리고 아세틸화된 그 3가지의 단당류에서 총 8가지의 단당류로 이루어진 사슬이에요. 이게 세포 표면의 사진인데, 우측에 세포막은 이중지질막으로 되어 있고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나선형 구조라서 요거 꼬인 거에 이제 당사슬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이 단당류, 당이 사슬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당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합 당질 촉수고, 이것을 이루는 물질 구성 원료가 바로 단당류 8가지고 그것이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이 당사슬은 한 개의 세포에 대략 10만 개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셌냐면 일본의 과학자들이 셌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 반건강인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인들은 대략 3만에서 4만 개 정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부위에 변형이 되었거나, 이 당사슬이 변형이 되었거나 1만 개 이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질환하고 이 당사슬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94년도에 두 학자가 글리코 영양소 관련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고, 1995년도에 과학 잡지 네이처지의 표지에 리커버 스토리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태양 같은 그림인데, 이게 세포 사진입니다. 세포 안 말고 아까 말씀드린 세포막을 위주로 이제 찍은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중지질막에 꼬여 있는 게 나선형 구조 단백질이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당사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낸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세포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호르몬 있고 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얘들이 이제 잡아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했어요. 너가 뭐냐고 물어보고, 내가 내 몸 좋을 것이면 세포 안으로 들여다보내고 할 것인데, 쟤들이 거짓말을 해도 얘들은 알아보고 나쁜 것이면 막아서 면역을 하게 되고요. 서로 또 면역세포와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나쁜 것들을 처리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면역인데, 바로 이 당사슬들이 하는 역할들이 크게 세포 간의 대화,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즉 면역을 하고요. 그리고 인지를 통해서 영양소는 흡수하고, 그리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에는 이게 보시면 잡지 사진인데요. 애들이 보는 사진이에요. 딱 애들이 보면 좋게끔 딱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당사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면역은 어떻게 작용해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해서 당사슬이 그 역할을 한다 해서, 아까 세포 사진이 똑같은데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보면 재미있고 이해가 쉽게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이고요. 마찬가지로 한 개의 세포에 대략 10만 개가 있고,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적게 있다라고
내용이 실려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일본의 문부 과학성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기관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뭐 과학기술정보부 이런 거에 관련 비슷한 행정기관인데요. 그러면 교육부니까 대학을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이 당사슬에 대한 연구를 맡깁니다. 각 분야별로 뇌 관련해서, 암과 관련해서, 이제 생활습관병과 관련해서 그 연구 결과를 심포지엄 열고 이렇게 주제를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국 결론은 이 당사슬, 이 이상이 많은 질병과 건강 회복에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는 나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나스는 이제 과학의 발전과 인류 복지를 목적으로 미국의 과학적 조직이 하나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스는 인류 공익을 위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조직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국 최고의 과학 검증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관인 거죠. 그 기관에서 당사슬과 건강이라는 얘기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당사슬이 인간의 건강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사슬은 정상적인 생리작용, 그리고 성장, 세포의 신호에 무수히 많은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병이나 감염성 질병의 성장에도 관여한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상당수의 많은 질환이 당화 과정, 당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의 결함 및 세포 교통의 오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말은 생명체로부터 주요 당사슬군을 제거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인간에 관련된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라는 결론을 과학검증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네. 그렇게 이제 당사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대표적인 기능으로 한번 10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세포 간의 교통. 아까 말씀드린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와 다 관련된 기능들이긴 해요. 밑에들이 항체 유사작용, 항감염, 그리고 세포 면역 및 면역계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또 문제잖아요. 전이를 억제시켜주는 데 관여가 되어 있고, 대사관계, 대사질환. 우리 지금은 만성질환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성인병, 그리고 대사질환. 그것도 더 광범위해져서 이제 지금 만성질환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사관계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고, 호르몬 조절. 아까 말씀드린 항상성 조절에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관여되는 건데, 그 항상성 조절 관여되어 있고요. 산화 스트레스도 보호하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우리 요즘에 뇌 질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그리고 임신과 수정, 그리고 줄기세포 형성까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0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다 보니 정말 질환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이 기능들이 안 되면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세포 표면에 질환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당사슬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만드는 원료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 8가지 단당류이다. 근데 정말 대단하게 이것을 제품으로, 우리가 먹기 좋게 제품으로 상용해 놓은 것이 바로 메나테크의 이 2가지 제품입니다. 누구죠? 현대 양리학의 아버지 파라셀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우리는 생명의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관련된 것도 신이 이미 자연 속에 물질을 넣어줬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는 것은 과학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메나테크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 600여 가지 자연 식물에서 이제 8가지 이것을 뽑아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2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면역 탄수화물, 단당류질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면역 탄수화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포 표면의 당사슬,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온전히 담아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라이스브레인, 펙틴 등 해독, 요즘에 독이 많잖아요. 뭐 경피도, 경구, 그다음에 또 피부, 경피했고, 그다음에
점막을 이렇게 통해서 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면역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 면역 탄수화물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메나폴입니다. 메나폴은 아까 8가지 단당류 중에서 만노즈 성분이거든요. 이 만노즈 성분인데 킹 오브 킹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글리코 영양소 중에 킹 오브 킹, 그러니까 함유율이 높아서도 있기도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도 아주 킹이라서 킹 오브 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만노즈는 알로에베라겔의 활성 성분인 에이스 만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면역세포의 조절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면역계의 조정자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무독성이겠죠. 천연에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노즈인데 알로에베라에서 당용산소의 근간인 당이랑 함유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요. 기능은 면역 조절과 강화. 그래서 이제 8가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수지상세포를 분화하고 유도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NK세포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아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가 바로 NK세포인데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백혈구, 림프구 등의 면역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혈소판, 골수 조혈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감염의 예방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게 염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데 이 염증을 완화시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게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원료가 뭐가 있는지 제품으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있으면 되는데 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방해하냐면 바로 독소죠. 독소는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가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양이 필요로 해야 자연치유력이 잘 발휘가 되는데 영양의 불균형이 방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습관인데 생활습관 중에서도 나쁜 생활습관이죠. 나쁜 이런 것들이 자연치유력을 방해해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서 질병을 생기게 하죠. 독소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2012년 WHO 보고를 보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질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암, 생식 관련 질환, 비만, 당뇨, 신경계 질환, 호르몬계 질환, 만성질환과 또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독소가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죠.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생기는 활성산소 그리고 대사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노폐물 그리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내독소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가 있죠. 지금 너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화학물질들이 너무 만연하고 있어요. 환경호르몬, 농약, 식품첨가물 관련한 화학물질과 그리고 전자파, 자외선 등 방사성 물질들이 외부 독소에 포함이 됩니다. 이 외부 독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치유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거 독소 배출이 해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독소가 이제 자연치유력을 방해하냐면 독소가 축적이 되면 이제 비만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즉 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독소들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 불균형입니다. 지금 그 시소죠. 시소 보시면 인스턴트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연식품을 많이 적게 먹고. 그러면 결국 칼로리는 가행이 되고 우리 세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을 보시면 물론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영양소에서 보면 그런 식품 속에 예전과 달리 이 영양소들이 많이 잃어버려서 별 함유량이 적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서도 문제지만 자연식품을 먹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 치유력이 이런 방해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 많이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질환을 앓게 되는데요. 이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을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책이고요. 이 오른쪽의 사진은 솔직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있는 피로, 두통, 소화불량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즉 미병의 상태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시간이 이대로 간다면 질병의 상태로 되겠죠. 그런데 이 자연 치유력을 살리게 된다면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미병의 상태들도 이 건강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클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클린이라는 것은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박사가 고안해낸 것인데요. 클린이란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면역 체계를 정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다. 아까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이 되었을 때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된다고 했었죠. 그 프로그램이고 외부의 독소를 차단하고 검증된 유동식을 통해서 신체에 요구되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인 영양 클린이다. 아까 외부 독소가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클린을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클린 프로그램은 독소 차단,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를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독소는 중화해서 배출시키는 독소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내 환경을 개선시켜서 대사가 잘 되는 몸, 자연 치유력이 잘 발휘되는 몸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많이 달라질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즙과 비교했을 때 글리코 영양소, 기초가 되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기둥이 잘 서고 지붕,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자연 치유력이 잘 작동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리코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이 기반이 되는 클린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저희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엠브루토스, 메나폴 면역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클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식을 금지하고 구별식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구별식은 100% 리얼 푸드 영양식인데요. 일단 독소를 차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장하고 간, 독소, 그러니까 일단 장의 유입이 장부터 시작이 될 거고 해독하는 것은 간인데 얘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해야 건강을 하기 때문에 독소를 차단시키고요. 일반 식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독소라고 했잖아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또 생기는 노폐물, 그것도 독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배를 합니다. 소화하는 데 쓰이지 않고 클린, 즉 보수, 청소하고 내 몸을 보수하는데 에너지를 재분배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GF-1은 성장인자예요. 성장하는 인자가 에너지가 적어져야 보수하고 청소하니까 그때 자동으로 이제 IGF-1의 물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몸을 재보수하고 면역이 증진이 되고 자연 치유력이 재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클린은 3주 과정이 정 프로그램인데요. 3주 동안 비움을 통해서 그리고 유지식이 중요한데 제대로 채워져서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있으면 질병이 유발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걸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당영양소인데요. 이 당영양소 제품 2가지를 소개해드렸죠, 앞서. 그 2가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 지금 나왔습니다, 마침. 보시면 구성을 보시면 엠브로토스 라이프 2개와 메나폴 2개
그리고 AO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품만 있으면 더 주면 좋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AO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항산화제인데 그러니까 활성산소 같은 경우 우리 몸에 생기게 돼요 원래. 적정량 생기면 우리 몸에 그것을 처리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유지만 잘 되면 되거든요. 생기는 것하고 처리하는 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게 우리 혈관을 막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면 누군가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상세포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항산화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을 공격하고 먼저 반응하기 전에 내가 희생해서 활성산소와 결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항산화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독소죠. 그 내독소,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내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AO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메나붑은 글리코 영양소 비타민 C 제품입니다. 비타민 C도 수용성의 항산화제 수용성 비타민 항산화제죠. 그리고 이제 프리로 가는 제품이 있고요. 이 구성으로 해서 80만 원입니다. 지금 할인 혜택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한 구성은 두 번째 구성은 우리가 장 건강, 우리가 이제 면역하면 장, 이제 빼놓지 않죠. 그리고 장 건강하면 마이크로바이옴, 바로 유산균을 이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섭취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유산균이 포함된 제품이 프로모션이 세트 2인데요. 혜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80만 원이라고 했죠. 이 엠브루토스하고 메나폴만 구성을 해도 이 가격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제 그리고 메나붑 포함해서 80만 원, 34만 8,40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세트는 GI가 포함된 것이고 이제 33만 8,900원이 할인이 되는 거. 내일 선주문을 시작을 해서 수요일날 이제 일반 전체 회원에게 이제 주문의 기회가 가는데요. 이제 이것을 선점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큰 혜택이 있는데. 자, 이제 조금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국, 만성질환 그리고 감염성 질환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을 봤을 때 우리 몸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 치유력을 잘 발휘하게끔 증진을 시킨다면 그리고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클린을 통해서 자연 치료력을 또 증진을 시킨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지혜는 가려지고 예술은 묻히며 힘은 사라지고 부는 쓸모 없어지고 이성은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기본부터 바로 세워서 자연 치유력을 살려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선점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을 알리시는 사장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